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의입니다. 최근 20세 이상 고혈압 환자 지난 14년간 무려 1.94배 증가를 했고, 또 대한고혈압학회에서 고혈압 기준을 강화시키는 지침도 발표됐다고 합니다. 자, 수많은 고혈압 환자분들이 헷갈려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우리 대한고혈압학회 진료지침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원광대병원의 이현미 순환기내과 교수님을 모시고 오해와 진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멀리서 오셨네요. 네,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광대병원 이은미입니다. 자, 우리 무엇보다도 걱정인 것이 고혈압 환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현재 우리나라 고혈압 유병률은요, 성인 3명 중에 1명이 고혈압 환자입니다. 2007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708만 정도의 고혈압 환자였는데요. 네네. 지금 이게 1370만 명으로 됐으니까 와, 14년 사이에 666만 명이 증가한 겁니다. 저도 간단합니다. 걱정 많이 됩니다. 네, 근데 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에 들어가고 네네. 고령 환자한테서의 고혈압 유병률이 지금 전체 유병률의 40%. 근데 이 중에서 여성이 60%를 차지해서 네네. 고령자한테서 여성 고혈압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그렇습니까? 겁니다. 와, 여자가 오래 살기 때문에 네네. 여자 고혈압 환자분이 많아졌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번에 사실 고혈압의 지침이 강화됐다고 그래서 일반인 분들께서 이거 어떡하냐, 뭐 130, 30이라고 진단 기준이 바뀌었다고 좀 헷갈릴 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좀 네. 확실하게 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고혈압 기준은요, 안 네. 변했습니다. 안 변했습니까? 네. 근데 치료하는 아. 기준을 적극적으로 치료하자는 걸로 네네. 치료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표를 보니까 고혈압 기준이 지금 나와 있네요. 네. 자,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앞에 있는 네. 표에서. 저희 고혈압 기준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고혈압의 기준은 동일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고혈압의 기준은 140에 90 이상이고요. 이렇게 고혈압의 기준은 동일한데 저희가 치료를 하는 기준만 강화시킨 겁니다. 치료를 하는 기준만 강화시켰다. 그러니까 우리 기존의 고혈압의 진단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는데, 그럼 치료 기준이라면 약을 먹는 환자들한테 좀 강화가 된 거군요. 네. 그게 어떻게 강화됐는지 좀 네. 알려주시죠. 고혈압의 진단 기준은 그 기존과 똑같이 140에 90으로 저희가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요. 네네. 약물 치료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는 혈압을 저희가 목표 혈압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 목표 혈압을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쪽으로 강화시킨 겁니다. 네, 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당뇨병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고혈압이 있으면서 당뇨병이 있고 네네. 알부민뇨와 같은 무증상 장기 손상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면 네네. 이때는 고혈압을 치료하는 기준이 이 사람한테서는 130에 80 음. 미만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당뇨가 있어서 네. 고혈압하고 당뇨만 있다. 그럼 네네. 다른 건 없다. 이런 사람은 저위험도 당뇨병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치료의 기준이 140에 90입니다. 그 가지고 있는 위험도에 따라서 네네. 혈압을 130에 80으로 치료할 수도 있고 140에 90으로 치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혹시 표가 따로 있습니까? 좀 네, 알기 쉽게? 저희가 표는 네.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고혈압 환자분은요, 140에 90으로 치료하시면 됩니다. 원래대로 하시면 돼요. 네네네, 그대로 네네.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혈압이 있으면서 네. 당뇨도 있고 그다음에 그 무증상 장기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고위험도 당뇨병으로 분류하고요. 네네. 이때는 130에 80 이하로 저희가 치료를 해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뇌졸중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뇌졸중에서 열공성 뇌졸중이 아. 있다. 이때는 130에 80 이하로 치료하고 일반적인 뇌졸중은 140에 90으로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치료의 목표 혈압이 낮춰졌다는 얘기인데, 사실 미국에서는요, 아예 고혈압 진단 기준 자체가 매우 엄격해서 우리나라처럼 140에 90이 아니라 130에 80으로 엄격하게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목표 혈압만 바꾼 이유가 있을까요? 네, 미국에서는 이제 130에 80인데요. 네네. 이게 유럽이나 일본 그리고 저희 나라에서는 140에 90이니까 혼동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네네. 이제 잘 보시면 미국에서 이렇게 130에 80으로 엄격하게 바뀐 거는요.
미국에서 진행한 스프린트 연구라는 데 통해서 혈압을 140으로 치료한 사람, 네. 그래서 표준 치료군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아니면 이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지 않고 120에 80까지 낮춘 군이 있어요. 적극적인 치료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해봤더니만 120까지 낮추려고 노력했던 군에서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도가 낮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걸 기준으로 고혈압의 기준을 130에 80까지 낮췄는데요. 네네. 잠깐 여기서 저희가 살펴볼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정상 혈압이라고 하면 120에 80이라고 얘기하는데 120에 80의 의미는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가장 낮은 혈압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고혈압의 기준이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10년 축상 동맥경화의 위험도가 10% 이하인 사람을 고혈압으로 하니까 네네. 130에 80으로 기준을 낮춰서 위험도가 있는 사람을 빨리 발견하자, 이런 의도가 있는 거고요. 이렇다 보니까 고혈압 유병률이 미국에서 이 기준을 적용을 하면 32%에서 46%로 확 올라가는 거예요. 네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뚜렷이 높고 치료를 시행해서 혈압을 낮추면 이 효과가 좋은 혈압, 네. 이거를 바로 고혈압이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네네. 그럼 우리나라 면에서는 뚜렷하게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떨어지는 그 약물치료의 효과가 입증된 혈압이니까 당연히 입증된 혈압의 기준은 140에 90이고요. 네. 아직까지는 130에 80으로 낮추면 효과가 좋다라는 게 입증된 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혈압 발견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에서 맞아요. 2년마다 혈압 2년마다 저기 건강검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사람들을 기존에서는 권고하지 않았는데 꼭 진료실 혈압 재서 고혈압을 미리 발견하자. 그리고 이제 고혈압의 위험 요소가 있는 사람들, 예를 들자면 가족력이 있다든가 말씀하신 비만이 있는 사람들한테서는 네. 1년마다 진료실 혈압 측정해서 고혈압을 빨리 발견하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혈압 네. 측정 잘 하시고 네. 치료는 140에 90이 넘으면 그때부터 네. 치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혈압을 제대로 재는 방법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에 있는 손목 혈압계라든지 스마트워치, 저도 스마트워치로 가끔씩 재는데 이런 거는 좀 분명한지 또 원칙이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혈압을 재는 방법은요, 장소에 따라서 병원에서 재는 진료실 혈압이 있고요. 네. 진료실 밖에서 재는 혈압이 있는데 환자가 혈압기를 병원에서 사고 가서 재는 활동 혈압도 있고 진동법 자동 혈압기를 이용한 가정 혈압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네. 얘네들이 이제 표준적인 방법으로 재야지 되고, 사실 이런 거를 재서 진료실 혈압하고 진료실 밖의 혈압이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이런 걸 봐야 돼요. 가정 혈압을 재는 게 우리가 검증된 일반적인 우리가 재는 혈압기로 아니고 네.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워치, 네네. 그 다음에 핸드폰, 이걸로 네. 혈압 잴 수 있는데 네. 얘는 아직은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아직까지는요? 있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스마트워치는 우연히 쟀는데 혈압이 높다, 그러면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가정 혈압기를 재서 높으면 병원 가보시고, 아니면 아싸리 병원에 가셔서 진짜 혈압 높은지 보셔야 돼요. 여기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또 사실 이번에 또 지침 중에 또 하나가 또 강화되는데, 사실 여기 뒷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아스피린 복용인데요. 우리 보통 혈관 질환으로 흔히 그죠? 많이 복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스피린 복용이 좀 하지 말라고 또 하기를 좀 깜짝 놀랐는데요. 어떨 때 하지 말아야 돼요? 아, 이번에 이제 헷갈릴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워낙에 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은 예를 들자면 협심증이 있거나 심근경색이 있거나 아니면 뇌졸중이 있는 사람 무조건 그 아스피린 드셔야 돼요. 드셔야 효과가 돼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니까 이분들 신문에 나왔다고 그러고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요. 네. 근데 요번에 이제 저희가 얘기한 거는 뭐냐면 네. 이 70세인 고령의 환자이면서 70세? 네, 70세 네. 넘은 고령의 환자이면서 심장병이 없어요. 진짜 이런 사람들한테서는 아스피린을 시작하지 말자. 이런 분들한테서는 아스피린을 먹였더니만 오히려 심혈관 질환의 발생은 줄지는 않으면서 출혈의 위험도가 올라간 거예요. 부작용 출혈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스피린을 시작하지 마는데, 그럼 나 이미 먹고 있는 사람은 어떡하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심혈관 질환이 없기 때문에 1차 예방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먹고 있는 사람은 담당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냐 아니면은 출혈의 위험도가 크냐, 이거를 조금 따져봐 갖고서는 판단을 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임상의의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소 고혈압 관리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생활 습관이라든지 또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 고혈압은 합병증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생활 습관 중에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 예를 들자면 소금 섭취를 줄이고 네. 칼로리나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줄이고 야채나 과일 이런 거 많이 드시는 걸 저희가 권합니다. 아,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네, 그런데 네. 잘 실행이 어렵죠. 아, 네. 실행이 어렵고 네네. 또 하나는 체중 감량을 하고 네네. 술은 하루 2잔. 어. 여자분은 술은 한 잔만 드셔야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유산소 운동 같은 생활 습관을 하면 혈압이 진짜 떨어집니다. 어느 정도 떨어집니까? 유산소 운동에서 체중을 10kg 뺀다고 하면 10 정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약을 잘 드시면 네네. 약 하나를 줄일 수 있어요. 약 하나를 약 하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꼭 네. 하셔야지 되고요. 약 하나 먹는 사람은 아예 안 먹어도 된다 이 말씀이시죠? 안 먹어도 되기까지는 어려울 수 있는데 네. 반알로 줄인다. 이것만 해도 아. 본인한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네네. 이렇게 생활습관 개선을 하면 혈압만 줄이느냐 그게 아니라 같이 동반된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생활습관 하셔야 되고요. 네네. 두 번째는 자신의 혈압을 잘 재보는 게 필요한데요. 저희가 혈압약 받으러 다니면 3개월, 6개월 이때마다 한 번만 재면 결국 1년으로 따지면 한 번이나 2번 재게 되거든요. 네네. 그걸로는 부족하고 네네. 이런 경우에는 가정에서 혈압을 재서 네. 집에서 혈압이 높은지 괜찮은지 한번 보시고 적어가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는 게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고혈압이 무증상이에요. 그다음에 뭔가 병이 생기면 증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도 무증상이에요. 혈압을 진단받을 때도 무증상, 아.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이 생길 때도 무증상이다 보니까 네. 약을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는 혈압을 진단받고 1년이 지나면 50%만 환자분이 병원에 오시고요. 진짜요? 안 오세요. 안 먹어요? 네. 그러시기 때문에 약을 네. 잘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고혈압 환자분은 장기적으로 네. 레이스를 하는 거니까 네. 친구라고 생각하고 혈압약을 잘 먹자. 이게 이제 고혈압을 보는 의사로서 당부입니다. 이상 원광대병원의 산부병원의 이현미 순환기내과 교수님을 모시고 강화된 고혈압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고혈압 지침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 자세히 풀어봤는데요. 젊은 사람들의 고혈압 환자들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국민 홍보를 위한 캠페인도 우리 벌여나가셔야 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